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뜨개멍 20번째 시간인가요? 뜨개멍 시간인데 제가 얼굴을 잠깐 비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크리스마스 인사를 좀 드리려고, 그리고 카메라를 다시 내려서 저의 뜨개질 하면서 수다 떠는 시간으로 바꿀 거예요. 저는 지금 스웨터를 이렇게 들고 있고요. 여러분 이 스웨터 기억하시죠? 제가 소매는 다 떴어요. 양쪽 다. 그리고 이제 바디만 남았습니다. 잘하면 크리스마스 때 입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걸 기대하고 뜨는 거는 아닌데, 아무튼 올해가 가기 전에 입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하고 수다 떨면서 이거 뜨개질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영상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가는 거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떡하니 이렇게 얼굴 안 보이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원래 금요일 날 집에서 뜨개멍을 보통 찍는데 아이가 이제 파이널 위기였고, 그래서 일찍 학교를 끝나서 집에 오더라고요. 늦게 가고 평소 때보다. 그래서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이 너무 바빠서 제가 뜨개멍을 찍어야겠다 가게에서. 요즘에 해가 짧아져 가지고 일 끝나고 찍으면, 그러니까 1시간이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일 끝나면 정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리고 뜨개멍을 찍는다 해도 제가 버벅거리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잠깐 스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집에 가면은 시간이 많이 늦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가게 바로 앞에 차를 대놔서 조금 덜, 부담이 좀 덜해요. 좀 주차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날은 좀 많이 걸어가야 되거든요. 신호등도 건너야 되고 하다 보니까 깜깜하면 약간 좀 심란한 느낌이 들긴 한데, 오늘은 지금 여기가 다운타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마음이 조금은 편하네요. 어제 오늘 너무 바빴습니다. 오늘 계속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빴는데 잘 이겨냈어요. 이맘때 손님들이 딴 때보다 많겠죠. 이때가 얀샵들은 가장 비즈니스가 잘 될 때이기도 하고, 뭐 얀샵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가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사고 만들고 하시느라고 다들 쇼핑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좀 크리스마스, 다른 때는 뭐 안 합니다. 아무것도 귀걸이도 목걸이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때는 제가 크리스마스 브로치 같은 것도 좀 몇 개 있고요. 귀걸이도 이렇게, 이거는 소리가 납니다. 들리시나요? 이거는 이렇게 방울이 달린 거라서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사실은 빨간색 옷을 입고 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입어보니까 너무 빨간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야, 일을 하러 가는데 왜 이런 걸 입을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제가 그 빨간색 자켓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켓은 아니고 카디건이라고 하긴 그렇고, 무슨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있는, 언젠간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1년에 딱 한 번 입어요. 그것도 입고 갈 데가 없으니까 가게에 딱 하루,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는 마지막 날 좀 입고 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에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입고 갈까 하고 아침에 입었다 벗었다 한 3번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용기를 못 얻어서 그냥 이 스웨터를 입고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다를 떨어볼게요. 카메라를 밑으로 낮추겠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컨시스턴시가 또 중요하니까 제가 또 뜨개질을 하면서, 제가 집에서 할 때는 좀 각도를 맞추기가 쉬운데 이 스탠드는 각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뜨개질을 하면서 또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해가지고 적어온 얘기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손님 한 분이, 어제 정말 바빴습니다.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 더 매상은 더 많았어요.
근데 어제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눈코 들 새가 없이 바빴습니다. 거기다 온라인 오더는 또 왜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지. 온라인 오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가게는. 근데 한 5개 막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왜냐하면은 실을 찾아서 누가 온라인 주문한 건데 사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실을 빼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을 테고 해서 그래서 아무튼 뭐 정신없이 바빴는데, 어제 이제 저희 가게 단골 손님 중에 한 명인데 며칠 전에 모자를 만들려고 햇 패턴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클레어몬트라는 그 파이버 컴퍼니의 햇 패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파이버 컴퍼니의 패턴들은 글씨가 되게 작아요. 아무튼 유난히 작아요. 폰트가 되게 작아요. 근데 저희 가게에 있는 프린터는 그닥 고성능의 프린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로 프린트를 하면 조금 흐릿해요. 저는 막 이렇게 하면서 보긴 하는데 가끔 이제 손님들 중에서 이거 프린트가 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리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손님은 며칠 전에 그 모자를 뜨려고 그 패턴을 샀대요. 뭐 패턴이 3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 볼 수가 없으니까 프린트를 새로 해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폰트가 작고 되게 흐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프린트를 해도 우리 프린터는 그렇게 클리어하게 프린터도 안 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파이버 컴퍼니 그 패턴 자체가 되게 라이트하게 쓰여져 있어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면 컴퓨터를 읽거나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자기 집에 프린터가 없으니까 그냥 프린트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정말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사실은 어떤 이제 새로 오신 분 중에 한 명이 할머니셨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두 분이 친구신가 봐요.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 다른 한 분은 굉장히 앞서 나가시는 분이셔가지고 그 친구랑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 알렌 칼로스를 아느냐, 너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나온다, 뭐 레벌리 얘기도 하고 이런데, 이 한 할머니는 그거랑 완전히 담을 싸신 분이어가지고 뭐 그냥 그러냐 하고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그런 걸 모든 걸 다 이제 싫어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이제 실을 좀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여기 전화로 주문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전화 시스템이 없습니다. 피지컬 폰이 없어요. 이게 그냥 앱 시스템이라서 뭐 전화해서 메시지를 남길 수는 있지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전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남기면 저희가 전화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피지컬한 전화는 없고 텍스트 메시지를 하면 된다? 그랬더니 인상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우리 온라인 샵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탐탁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메일을 하는 건 어때? 이메일로 필요한 걸 얘기하면, 그랬더니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분이신지 압니다. 자꾸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아이랑 얘기하면 저희 아이는 당연히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걸 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기도 뭐하고, 알아듣는 척을 해야 하나 막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 제가 이해합니다. 자기는 레벌리를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레벌리를 자기가 온라인 어카운트를 열어서, 그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풀인데,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열어서 자기가 이런 패턴을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시행착오가 있죠. 저도 처음부터 제가 레벌리 처음 가입하고 나서부터 뭐 모든 게, 저는 이제 베타였을 때, 그게 이제 베타라면서 왔었을 때, 이메일을 받았을 때, 아무튼 그때 가입을 해서 되게 오래됐는데, 러닝 커브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니까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내심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냥 랜덤하게 어떤 패턴을 찾고 있다 하면 그냥 설치를 하고 거기서 필터링을 계속 해가지고, 무슨 내가 핑거링을 원하는지, 내가 리딩을 원하는지, 크로셰를 원하는지, 뭐 사이즈는, 바늘 사이즈는 뭐를 원하는지 막 그런 걸로 계속 네로잇 다운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 300개 400개 나오면 거기서 또 브라우징을 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손님들이 오면 그런 걸 모르고, 나 이런 햇을 뜨고 싶은데, 그러면 레벌리에서 찾아봐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레벌리가 뭔데 이러면, 이제 그런 게 있어. 그래도 제가 찾아드리기는 해요, 보통 때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밀리고 해서 그만큼 한 손님한테 시간을 할애할 그게 못 됩니다. 이제 근데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은 컴플레인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 할머니 분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상을 찌푸리고 실을 사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라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페이퍼 패턴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부터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요즘에는 페이퍼 패턴 안 써.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 하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온라인이었냐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온라인에 이렇게 매여 살았는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컴퓨터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00년 들어와서부터는 정말 컴퓨터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컴퓨터 쓸 줄 모르면 바보입니다. 저도 배워가면서 씁니다. 근데 그거를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저도 뒤쳐져 있고, 남들이 막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해서 나한테 보내줘 뭐 이러면 저도 버벅거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뭐 구글 닥 같은 거 쓰는 전화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찾는 막 이런 거 몰라요. 모르지만 계속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래 막 이러면서, 어떤 때 잘 모르는 거는 요즘에는 다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컴퓨터나 이런 구글에 들어가서 타입을 좀 하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건데, 그런 마음가짐 자체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배움은 영원한 거잖아요. 언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꼬맹이한테서도 배워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겠어 란 말은 이제는 통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는 거 있다 그러면 좀 배우려고 오픈된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제가 지금은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하지만, 만약에 이걸 그냥 통째로 놔버리면 한 10년, 20년, 요즘같이 빠른 세상에서는 한 5년만 지나도 저는 바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레벌리에서 패턴 못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혼나야 됩니다. 하나씩 하면 돼요. 레벌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패턴 이름을 아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패턴을 내가 여기서 봤는데 그 패턴이 여기에 있대. 근데 랜덤하게 서치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패턴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도 오타가 나면 잘 안 찾아지잖아요, 레벌리는. 그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타가 나도 못 찾습니다. 정확한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름 자체는.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그냥 제너럴한 이름을 타입하면 그 서치 그 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head 하면 뭐 한 5,000개 나온다. 그러면 뭐 ripped head 그러면 그게 좀 narrow down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fingering인지 worst인지 buck인지 그걸 좀 narrow down 하면 또 줄어듭니다. 근데 그냥 rib head이 아니라 무슨 어떤 rib head 이름이 따로 있다. 아주 유니크한 이름이 있다. 그러면 오늘도 어떤 분이 패턴을 사시는데 저희 그 가게 샘플로 있는 거예요. 근데 스누드거든요. 스누드 이름이. 그게 파이버 컴퍼니의 스누드인데 액츄얼 이름은 27 스누드입니다. 근데 27 컬러 스누드인데 만약에 그냥 스누드를 타입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스누드들이 나와요. 폰초 같은 건데 약간 폰초 같으면서도 캐월 같으면서도 좀 길이가 긴 그걸 스누드라고 하는데 근데 exact한 네임 27 colors 스누드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되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 그러니까 어제 왔던 손님이 그 프린트가 그렇다. 그래서 다시 프린트해도 마찬가지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컴플레인 한 게 뭐냐면 그런 패턴을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팔았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패턴을 리턴하고 싶다. 이제 저는 약간의 멘붕이었죠. 그러니까 손님은 되게 많은데다가 갑자기 패턴을 리턴해 달라는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패턴을 리턴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손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화가 나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닌가요? 여러분 패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리턴할 수 있나요? 그게 가게이던 개인이 레벌리에서 사건 간에 패턴은 리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카피라이트예요. 벌써 봤잖아요, 패턴을. 물론 그런 건 있죠. 패턴을 샀어도 나 아직 안 봤어. 그걸 강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팔림과 동시에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봤든 안 봤든. 왜냐면 그거를 리펀드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물건을 샀다가 리펀드를 한다. 안 쓴 물건을 리펀드를 한다. 그런 거는 물건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패턴도 그럴 수 있죠. 근데 패턴은 약간 카피라이트이 있는 거라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게에서는 보통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니까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일을 되도록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분은 나름대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산불밖에 안 하니까 그냥 이제 스토어 크레딧, 저희는 리펀드가 없거든요. 뭘 사시던 간에 리펀드가 없습니다. 그냥 스토어 크레딧으로 주면 그걸로 다른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 스토어 크레딧으로 드렸죠. 그랬더니 이걸 리펀드로 안 주고 스토어 크레딧으로 준다고 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겹겹이 쌓인 거예요. 그게 그냥 뭔가 물건을 샀는데 그거를 안 쓰고 싶어서 가져와서 스토어 크레딧을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뭐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 뭐 리턴도 안 되고 리펀이 안 되고 스토어 크레딧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쌓이다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는 근데 그거는
스토어 폴리시고 그분은 굉장히 오래된 커스터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셔야죠. 제가 리펀드를 패턴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이벌리에서 사면 어떻게 리펀드를 합니까? 저희가 가게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많은 커스터머들은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말하죠.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리펀드 폴리시는 여기 가게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아마존 리펀드 같은 경우는 리셀을 하지 않고 그냥 다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판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벌크로 판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잘못하다간 다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조심해서 사고 사면 다 쓰는 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패턴을 들고 이제 여기에 재료가 그 머테리얼이 뭐 US7 16인치 서큘러에다가 무슨 케이블 니들에다가 스티치 마커에다 막 이런 그런 리스트들이 쭉 패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케이블 니들에서 갑자기 저한테 이게 뭐 케이블 니들 몇 사이즈를 사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케이블 니들은 사이즈가 없다. 그렇지만 같은 두께의 쓰고 있는 바늘과 같은 두께의 케이블 니들을 쓰는 게 좋다. 그렇지만 네가 없으면 굳이 그걸 사고 싶지 않으면 사실 더블 포인트 니들 써도 되고 그냥 집에 가지고 있는 거 아무 더블 포인트 니들 있으면 그거 쓰면 된다. 그랬더니 이분은 어떻게 알아들으셨냐면 그러면 라운드 니들로 뜨니까 케이블 니들이 필요 없으면 그걸로만 뜨면 되냐 이렇게 알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햇을 뜨는 그 바늘은 16인치 그 바늘은 필요하고 케이블 니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케이블을 만들려면 그걸 다른 니들을 써도 괜찮다는 얘기, 그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케이블 니들이 여러 가지 이제 두께가 있다는 것도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짜증나죠. 저희 가게에서도 팔고 있는데 저희 가게에서 팔고 있는 그 케이블 니들 세트에는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두께가.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인디비주얼 하나씩 나오는 뭐 코코넛 것 같은 거는 그냥 두 개 정도 메탈로 돼 있는 것 같은 사이즈로 들어있죠. 사실은 어느 사이즈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몇 코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그러니까 바늘 사이즈가 좀 두꺼운데 케이블 니들이 작으면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사이즈가 좋다는 거지 그걸 내가 손 매니지먼트를 잘하면 진짜 다닉 니들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케이블 니들 안 써요. 아무거나 잡히는 걸 씁니다. 그리고 그냥 2x2 뭐 3x3 하는 그런 케이블은 저는 케이블 니들 없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페이션트가 없다는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가게 주인하고도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걔도 페이션트가 없었는데 너도 페이션트가 없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뭐 화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죠. 그렇지만 할 말은 다 하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안한데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패턴은 들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게 또 좀 황당했죠. 패턴을 뭐 리턴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러더니 패턴을 들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인시던트가 한 번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글쎄요. 저는 활활 털어버린 성격이 아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견디는 그 톨러런스 하는 그 정도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요. 그냥 그 스트레스 해소를 잘 못합니다.
저한테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혼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고 그 생각을 하고 또 가게 주인한테도 메모를 남겼어요. 얘가 이래 해가지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임페이션트 하다고 얘기했다. 근데 그 커스터머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게 커스터머였는데 어쩌면 그런 것까지도 아니 무슨 뜨개질을 했던 거예요. 케이블 리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케이블 햇 패턴을 샀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게 주인이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잠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커스터머는 항상 그런다. 굉장히 너버스하고 굉장히 하나하나 챙겨주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커스터머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메일을 보내볼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잘 해결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또 할로데이 시즌이기도 하고 커스터머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뭔가 다르게 할 방법이 있었을까? 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 딱히 내가 뭘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패턴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서 프린트를 새로 했습니다. 저희 집 프린터는 좋습니다. 가게 것보다 훨씬. 제 생각에 가게 프린터는 잉크젯인 것 같고요. 저희 집에 있는 건 레이저 프린터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아무튼 프린터도 잘 안 돼. 좀 프린팅이 좀 라이트하고요. 가게 프린터는 또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컬러로 된 거는 사실 프린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인벨롭에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커스터머 리스트에서 그분 이름을 찾았더니 주소가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냥 메일로 그걸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걸로 저의 조금이나마 미안한 점은 해결되겠지. 저는 그냥 저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오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나이스한 사람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떤 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 아니면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는 제가 나이스한 사람은 아니고 누구한테나 나이스해 보이고 싶은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나이스한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고요. 저한테 루드한 사람한테는 똑같이 루드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더더욱 저는 이제 비즈니스 타입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옛날부터 파악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게 싫기 때문에요. 좋은 사람들은 좋게 이어갑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나름 좋고 좋은 커스터머들이 있어요. 저랑 꾸준히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말에 제가 주말에 일하는 걸 아시는 분들은 저를 보러 오시고 실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요? 요즘에 뭘 뜨고 있어? 이제 그런 거. 근데 그런 분들은 나이스해요. 나이스하기 때문에 저도 나이스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한테 나이스한 게 나쁩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 그냥 사람들이 루드해진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상대방한테 조금 루드해서 그런 루드한 대접을 받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고요. 오늘은 그런 손님들은 없었는데,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여기 키트 없어?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키트를 만들어놔도 안 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올해는 키트라고 할 것도 없지만 비기너스 북하고 조그만 파우치 그 주머니하고, 그 다음에 월스티드 웨이안 하나,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니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비기너스를 위한 무슨 그런 캣 얘기하면 그걸 권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뭐 실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건 빼고 산다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실과 바늘 딱 그렇게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의미가 없는데 그걸 꼭 물어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실하고 바늘 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요즘에는 그런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프트 서티피켓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어떤 스페시픽한 패런 같은 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좀 잘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잘 하면 좋고요. 조금 쉬운 패턴을 그냥 휙 하니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어제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질문이 너무 많고 일일이 대답해 주는 것도 일이 많았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어떤 두께를 사야 될지 모르니까, 그 두께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왔다리 하는 거죠. 저희 가게가 넓다 보니까 이 동선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여기 갔다 막 뛰어왔다가 이쪽에 갔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그분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일을 하면서도 또 저한테 물어봐가면서 일을 하니까 나름대로는 정신없고 바빴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정신이 없었다는 그렇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얘기는 사실은 책 얘기인데, 제가 12월, 11월 요때 한 두어 달 정도 그 뜨개질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뜨개질이라고 하면 뭐 패턴이나 그런 게 나와 있는 책들이 아니라 뜨개질에 관련된 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읽은 책은 Knitting Yarns라는 책이고요. 그 책은 앤 후드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제가 책 그림하고 이제 저자하고 옆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이거는 그냥 다양한 리더들의 뭐 니링 익스페리언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모음집인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오디오북으로 들었고, 글이 그닥 막 추천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비기너스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제 뜨개질을 시작했으며 얼마나 많은 페일을 하고 뭐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나의 힘든 점을 뜨개질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뭐 그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냥 어디서 이렇게 그런 책 쇼핑, 유스드북 쇼핑 잘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니링얀, 그래서 그냥 들고 온 책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카피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오디오북을 읽었어요. 왜냐면 굳이 이거를 앉아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한 줄 한 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책이 내용이 좋으면 다시 읽을 수 있겠죠. 그냥 책으로. 근데 아무튼 그 책을 그냥 오디오북으로 휙 하니 그냥 강아지 산책 나갈 때도 읽고, 그냥 중간중간 드라이빙 할 때도 듣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읽었는데 그닥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니고요, 여러분한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읽은 것은 A Stash of One's Own. 이거는 되게 유명하죠. 제가 카피를 새 거를 사서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게 클라라 파크스라는 분, 유명하죠.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넌픽션을.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스탯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되게 산 지가 조금 됐는데, 제가 끝까지 다 읽진 않았고요. 어느 정도까지 읽다가, 이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죠. 스테이시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어떤 분은 스테이시가 하나도 없는 분, 어떤 분은 스테이시가 너무 많은 분,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또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지, 스테이시가 많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스테이시가 없는 것의 장점, 뭐 많은 것의 장점,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스테이시가 많아요. 니러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담을 짧게 적어 놓은 것들의 모음인데요. 이 책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알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읽기에, 저희 같이 이 뜨개에 맹신하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제가 모든 걸 다 어그리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스탯이가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스탯이, 글쎄요. 제가 글을 써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본 스탯이,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되게 다른 관점이 있고,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의 또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올해 제 그냥 뜨개 친구들 몇 분한테 이 책을 선물을 하긴 했는데요. 그냥 많은 분들이 스탯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의문들을 저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탯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진 않는데, 다만 제 오르가나이징 스킬을 조금 어떻게 좀 잘 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제가 이제 실이 많이 있고, 제가 글쎄요, 지금도 웬만한 건 어디에 어떤 실이 있는지 아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부쩍 실을 못 찾습니다. 제가 대부분 제 머릿속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구글 쉿 같은 데다가 무슨 얀이 있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실 이름 있죠. 그리고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지 야드로, 그리고 그 얀에 레코멘드 하는 그 게이지가 있잖아요. 그 게이지, 그 다음에 제가 스와치한 게이지 넘버도 있고요. 그런 것, 그리고 그거로 뜰 수 있는 스웨터의 리스트, 이런 거를 정리를 해 놓은 그게 있습니다. 100%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때는 실을 막 사다가 보면 그걸 미싱하는 경우가 많아서 100% 다 있는 건 아니지만 80% 정도는 제가 그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부쩍 제 실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 분명히 있는데 그 실 왜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지? 아니면 그 실을 내가 안 샀었나? 이렇게 아리까리한 게 요즘에 하나씩 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은 내가 실을 너무 많이 들여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오르가나이징을 제대로 안 했,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 오르가나이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어요. 제가 보통 1월 달쯤에 실을 한 번 다 뒤엎고 새로 정리를 하는 편이고, 그때 실을 많이 정리하기도 하고 결정을 하죠. 그때 떠놓은 것들도 이제 요거는 안 입겠다 하는 것들 정리하는 것도 있고, 이걸 안 입고 있었네 하는 것도 입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스탯이가 많은 것은 굉장히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거든요, 사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막 뭔가를 뜨고 싶어질 때 실이 벌써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내가 이런 실이 있는데 이 실과 이 패턴은 정말 찰떡궁합일 것 같아 라는 느낌이 한 번씩 이렇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스웨터 뜰 때도 이 실을 제가 7월 달에 야납할 때 이걸로 뭔가 뜰 수 있겠다. 그래서 스웨터를 뜨기 위해서 5볼을, 월스티드 웨이 5볼을 샀습니다. 어떤 패턴이 머릿속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패턴을, 이 팔로우라는 제가 뜨고 있는 이 스웨터 패턴을 보자마자 이거는 이 실로 뜨면 되겠고, 이거 남은 것도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상태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나 이거 진짜 뜨고 싶은데 실을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그 실을 찾고 그 실을 고민을 하는 그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안 그러면 그냥 그 디자이너가 쓴 실을 그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그 스웨터가 마음에 든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실들이 묶음으로 벌써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로는 이걸 떠야지 하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이걸 다 뜨고 갑자기 뭘 뜰지 잘 모를 때 아무거나 붙잡고 아, 이거 뜨려고 했으니까 이걸 떠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마음이 이제 계속 지속이 100%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 이거 뜨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변했어. 그럴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마음에 들고 조금 이걸로 뭘 떠보고 싶다 하는 그런 실이 있으면 저는 웬만하면 그냥 삽니다. 사고 놔뒀다가 어떤 패턴을 딱 마주했을 때 매칭을 시키는 게 훨씬 저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의 지금 1월달 되면 새로 갈아엎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Stash of One's Own 그거는 그냥 한번 부담 없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몇 편 읽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읽고 싶어질 때 한 몇 편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니까 그거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클라라 팍스의 그 책이 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저한테 없는 책인데 오디오북으로 그동안 2개를 더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는 아직 안 끝났고요. 하나는 다 끝냈는데 그 책 제목이 The Yarn Whisperer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그 책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이 작가분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신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뜨개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테크닉과 자기 라이프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고, 사실은 제 버킷리스트? 좀 거대하지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책을 쓰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책을 쓰면 과연 뭐에 대한 책을 쓸까를 예전에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저의 패션인 리딩에 대해서 쓰는 것이 가장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조금씩 저도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죽기 전에는 이게 책으로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제 자비를 들여서 그냥 제 버킷리스트라면 아무도 읽어주는 사람 없어도 제가 뭐 다 사서 다 지인분들한테 나눠드리죠. 뭐. 여러분들한테, 뜨개질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약간 컨셉이랑 비슷해요. 이 얀 위스퍼러. 이분 책 중에서는 요게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읽은 것 중에서는 요게 좋았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팍팍 돼요. 이건 정말 강추하는 책이고요. 저는 이제 하드 카피로 하나를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 Vanishing Fleece라는 같은 작가의 책인데요. 이 책은 조금은 어려워요. Vanishing Fleece.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세대, 그러니까 요즘 지금 저희는 이런 울, 알파카, 뭐 이런 내추럴 파이버로 이런 크래프팅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커뮤니티가 많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로컬 에어리아에서 하는 그 파이버 쉐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포지엄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데가 쪽에서 하는데 거기를 갔을 때 제가 되게 많은 걸 느꼈던 게, 그러니까 그런 팜 라이프 그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루 종일 하는 심포지엄인데 매년 합니다. 지금도 하고요. 한 11월 요때쯤 되면은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지금 모르겠고요. fibershed.com 들어가셔서 보시면 거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웹사이트에서 울
블랭킷 만드는, 울 컴포터 만드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 베링을 넣어가지고 올게닉 커튼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이불을 만드는 클래스를, 그게 1박 2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클래스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걸 제가 덮고 있죠. 그래서 베니싱 플리스 이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무튼 그 양들이랑 이런 걸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대부분 그 양들 키우시는 분들은 양을 왜 키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을 왜 키울까요? 대부분은 먹으려고 키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양고기를 먹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한국인들이 양고기? 요즘에는 많이들 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1년에 한 번도 안 먹는 것 같아요, 양고기는. 저는 그리고 양고기를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예쁜 양들을 먹을 생각 없습니다. 저는 송아지도 안 먹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도, 아직 소와 돼지, 닭은 버리진 못했지만 송아지를 먹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에티컬리 맞는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빌이라고 하죠. 빌이라고 하죠. 송아지 고기는 안 먹습니다. 여기는 미국 사람들 많이 먹습니다. 근데 뭐 가게에서 막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램,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키워요. 왜냐하면 털은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통 양 키우시는 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시어를 하잖아요. 털을 깎잖아요. 다 버립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걸 뭘 쓰겠다, 돈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의 모순이, 제가 얀샵에서 일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모순적인 게, 얀샵에서 가장 많이 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런 얀샵에서 30불에 판다 그러면 가게에선 보통 한 15불에 사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얀 다이어들은 그 파이버를 사겠죠. 그리고 반 정도의 마진을 남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5불에 판다, 그 얘기는 결국 한 8불? 7불 정도의, 한 스케인당 그 정도의 가격으로 얀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 팔면은 8불, 7불, 8불 남습니다. 근데 그냥 가져다가 파는 게 아니라 다잉을 하잖아요. 다잉을 얼마나 싸게 해야지 그게 남는 걸까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빼고 하나에, 어차피 뭐 인디 다이 분들도 그렇고, 다이는 묶음으로 사는 거고 한 번 사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뭐 한 스케인 다잉 하는데 1불 들었다 하면 한 1불 빼면 한 7불, 6불, 7불 남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당,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실을 파는 사람, 다잉 되어 있지 않은 실을 파는 사람은 7불 정도, 7불, 8불 정도 한 스케인에 팝니다. 그러려면은 그 실을 감으려면 또 얼마에 그걸 사와야 할까요? 얼마에 사와야 그걸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물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한다기보다는 기계가 하는 것들이 많고 대량으로 하는 것들이 많겠죠. 그렇긴 한데 여러분, 제가 제 지인이 양을 키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 1년에 한 번씩 시어를 하시면 또 어떤 분들은 그걸로 블랭킷을 만든다고 가져가시는 분도 있대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쓰레기 봉지 하나 정도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그런 더러운 것들을 좀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요. 근데 굉장히 더러워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쉬어하는 거니까 1년 동안에 온갖 비를 맞고 진흙탕을 구르고 또 어떤 건 배설물도 묻어 있고 이런 것들이 1년에 쌓아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고 냄새도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더러운 거를 제거하고 이거를 그런 거 제거하는 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아주 뜨거운 물에 하는 방법이 이제 인터넷에 있어서 그걸로 이제 그걸 와싱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와싱을 해도 안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는 결과적으로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도 굉장히 많은 물이 들어요. 그걸 깨끗하게 하려면. 이제 뭐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계에다가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오히려 더 깨끗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집에서 이제 싱크대에다가 그거를 이제 파셜리 이렇게 담아놓고 뜨거운 물과 그 솝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진짜 새카만 물이 나오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묶음에서. 그것도 굉장히 뜨거운 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죠. 이제 그걸 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카우팅을 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에어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역시 기계를 돌려가면서 하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스피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 실을 만들어서 다잉을 해서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공이 드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플리스를 얻기 위해서는 쉬어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코스트가 마진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양을 키우시는 분들은 일단 1년에 한 번 사람을 불러서 그걸 쉬어하는 것도 돈이 들겠죠. 거기서부터. 근데 그러고 나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하면 질병이나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해지고, 매니싱 플리스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어떤 양이든지 쉬어를 해줘야 된대요. 근데 내추럴리 이렇게 사람이 가둬서 키우지 않는, 예전에는 이런 게 다 와일드 라이프였을 거 아니에요. 와일드 애니멀이었을 때는 저절로 쉐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자연적으로 쉐딩이 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이제 인간이 이제 이 양들을 모두 데려다가, 지금은 와일드 양들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 도메스틱해서 이렇게 키우는 종들은 저절로 쉐딩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이제 파리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알을 까서 피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살들을 뜯어먹게 되는 거죠. 그 양에. 그 안으로 깊숙이 실이 아니라 털 안으로 깊숙이 거기 알을 낳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스킨들을 이렇게 파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의 그 건강에 굉장히 나쁜,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보면 가게에서 이렇게 실을 사다가 파는 게 제일 돈을 많이 벌고요. 제일 간단해요. 그냥 실 사다가 걸어놓고 사람들이 사가면 되니까, 내가 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양을 해서 막 실을 스펙을 하느니 무슨 이렇게 어떤 포뮬러를 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이건 실패야, 이거는 커머셜 그레이드야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팔면 됩니다. 그리고 돈도 가장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리테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렇죠. 무슨 물건이든 간에 파는 사람이 가장 많이,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를 파는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베니싱 플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얼마나 그런 큰 팜에서 이런 거를 포기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석세스하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사실은 소규모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얀 프로세싱 하는 그런 데를 뭐라고 하는, 부르는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아무튼 그런 밀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밀들이 대량의 브랜드들의 얀들을 뭐 해리스빌 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브랜드 얀도 밀을 하고 저 브랜드 얀도 밀을 하고 이제 그런 컴퍼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이거를 뭐 중국 이런 데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파스 퓨얼도 많이 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인커리지 하는 그런 거에 또 패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버쉐드 갔을 때도 그걸 되게 막 고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런 양들 팜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의 이런 경험담, 정말 파밍은 힘듭니다. 막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요. 그 애니멀들을 하나하나 케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프레데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들, 이웃집 개들, 이런 애들이 양들을 많이 죽인대요. 뭐 이제 그런 얘기들 얼마나 쉽지 않은지,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무슨 어떤 헐리데이 이런 거는 동물들이 무슨 할리데이라고 쉽니까? 하루 숨 안 쉬고 하루 동안 뭐 그렇게 있습니까? 어떤 브레이크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정말 이 실들이 소중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아직 다 읽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루한가, 조금 힘든 내용이 뭐 이러다가 또 어떤 부분은 그렇구나,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런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닐랜디아라는, 이거는 약간 여행과 뜨개질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도 궁금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거 말고도 예전에 그 리딩에 관련된 소설 같은 것도 생각보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말 리딩 스토어에서 일어나는 그냥 퍼스널한 스토리. 그래서 리딩 스토어에 어떤 리딩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얘가 있고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 그런데 뭐 A는 이런 문제가 있고 B는 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퍼스널한 문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잉 뚜루 하는 뜨개질, 뭐 그런 내용들이 소설이에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그닥 그렇게 막 재밌어서 또 읽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데, 생각보다 찾아보면 여러분 뜨개질에 관련된 소설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옛날이에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라이브러리에서 저는 이렇게 그냥 책, 아무런 무슨 어떤 책을 빌려야지라는 생각 없이 그냥 쭉 제목들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머더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컵케이크? 지금은 정확히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뭐 스트로베리 숄케이크 뭐 머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디저트들의 머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걸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쭉 시리즈로. 제가 몇 권을 그때 한번 읽었었는데, 그 안에 뭐 케이크이던 쿠키건 뭐 그런 것들의 레시피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그런 거에 베이킹은 별로 그닥 먹지도 잘 않고 만드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런 소설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도 그런 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뜨개질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소설도 많고요. 이렇게 그냥 논픽션, 뭐 자서전 비슷한 그런 소설도, 소설이 아니라 그런 책들도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엘리자베스 지머맨 패턴과 스토리가 같이 나와 있는, 저도 몇 권 책이 있기는 있는데 그 책들은 약간 손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이 되게
그냥 딱 보기에 올드 책 같아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책들, 제가 읽은 책들은 되게 이제 산뜻한 요즘 프린트에 컬러풀하고 이제 겉표지가. 근데 옛날 그분 책은 안에를 봐도 조금 너무 올드해 보이고, 그러니까 좀 느낌상 너무 올드해 보여서 손이 좀 잘 안 가긴 합니다. 근데 이런 책들도 읽어보는 것이, 저한테는 이런 책들 말고도 그 뜨개질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책들을 그냥 꽂아만 놓고, 꽂아 놓은 상태면 잘 안 봐요. 그래서 그냥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책을 뭐 1월 달에 좀 이렇게 보이는 데다 뒀다가, 뭐 다음 달엔 집어넣고 또 다른 책을 좀 보이는 데다 뒀다가, 이렇게 해서 좀 책을 볼까 싶어요. 제가 그런 인스트럭셔널한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디크리스 하는 책들도 있고, 뭐 에징에 관련된 책들도 있고, 뭐 그런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구매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이 책 좋겠다 하고는 사거나 하는데, 막상 집에다 들여놓으면 안 봅니다. 매거진도 마찬가지고. 근데 막상 정리하려면 또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그렇게는 못해요. 아무튼 오늘은 그 얘기를, 제가 최근에 읽은 재미있는 뜨개질에 관련된 책들 얘기를 하려다가 처음에 너무나 저의 퍼스널한 어제 오늘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뜨개멍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벌써 1시간이 지나가지고 밖에가 깜깜합니다. 저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요. 내일이면 또 제가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내일은 크리스마스지만, 아무튼 즐거운 크리스마스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 좀 특별한 영상을 가지고 마지막 주는 조금 더 다르게 꾸며봤으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제 영상 봐주시고 코멘트도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